기억력이 없다라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너드의 증상, 이건 선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일단 기억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기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 감각 등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각 등록기를 옛날 심리학 책에서는 감각 기억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라기보단 그냥 잠깐 등록이 되는, 몇 초간만 지속되는 거라서 기억이라기보단 등록이다. 그리고 단기 기억이 있죠. 단기 기억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단기 기억을 지속시키는 건 주의력입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는 어떤 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올까요? 충격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거든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 가르쳐주는 인스트럭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딱 두 가지 경로로 배우는데 하나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충격이다. 근데 그거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반복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해마가 망가진다거나 사라지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본 거를 까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레너드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뇌를 크게 다쳐서 아예 이 장기 기억 장치 자체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뇌가 기억하는 거하고 몸이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뇌가 손상을 입었더라도,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몸은 제대로 작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미는 몸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레너드가 기억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해요. 기억은 기록이 아니다. 기억은 해석이다. 그 경찰한테 물어봐라. 경찰이 증거를 따지지 증언을 따지지 않잖냐. 그러니까 나도 내가 기억이 없지만 나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수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프터스라는 학자가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피험자들한테 미리 피험자 지인들하고 인터뷰를 다 해요. 그래서 피험자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일들을 쫙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끼워 넣어요. 뭐냐면 어릴 적에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4분의 1 정도는 맞아, 나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 그때 내가 그 쇼핑몰이 어디였는데 타겟이었는데 그 타겟 쇼핑몰에서 하필이면 엄마가 나를 놔두고 어디를 갔었거든. 그때 엄마 치마 색깔이 뭐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길을 많이 헤맸고 길을 헤매다가 뭘 봤었고, 그리고 나중에 나를 찾아준 사람이 수염이 났었는지 어땠는지도 다 기억해요. 사실은 없었던 일인데 그냥 암시 하나를 던져주니까 떡밥을 덥석 무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조작될 수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기억이라는 걸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떤 기억들은 쉽게 조작이 되고 어떤 기억들은 금방 날아가는데 어떤 기억들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자이가닉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이가닉 효과라는 게 뭐냐면 웨이터한테 계산을 하고 나서 자기가 계산했다는 걸 까먹고 다시 한번 제가 얼마어치를 먹었죠? 그러면 웨이터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는 순간 웨이터는 그 손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끝나지 않는 한 그 손님이 뭘 먹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미결감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완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요. 완결이 되는 순간 그 기억이 사라져요. 짝사랑하다가 그냥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미결감이죠. 그러면 그 짝사랑은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한테 기억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측 가능성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일관적으로 할 것이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계속 되뇌일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정체성 덕분에 우리가 쟤는 어떤 애야? 쟤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쟤랑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건 내가 배신을 당하고서도 보복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봉이 됩니다. 그래서 레너드가 이 영화에서 봉이잖아요. 테디도 레너드를 이용해 먹고, 또 하나 기억이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거의 기억 중에서요, 가장 선명하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둘 중에 어느 건가요? 정상적인 사람조차도요, 기분이 좋았던 일보다는 기분이 나빴던 일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은 생존을 위해서 작동을 해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작동하는 기억이라는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뭘 잘 기억하는 게 살아남는 데 중요할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레너드는 이 영화 내내 난 기억을 못해요라는 걸 계속 떠버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기억을 조작하려고까지 할까요? 이 영화에서 레너드가 얻은 것은 뭔가요? 레너드가 기억을 못한 덕분에 비싼 옷을 입게 됐고 제규어 스포츠카를 몰게 됐어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레너드는 사람을 죽이는 걸 이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레너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는 기억을 못해. 그게 아니라 나는 기억을 안 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심도 필요가 없고 당연히 가책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슨 짓이든 해도 계속 깔끔한 과거를 가지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의 중요성이 아닐까. 우리가 기억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